안녕하십니까. 치과의원 전문 컨설팅 베러투데이 한의지 전무입니다. 어떻게 1부 마지막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 생각해 보셨나요? 채팅창을 보면 비슷한 답변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바로 접점별 스몰 토크의 공유입니다. 환자와 치과의 첫 접점은 언제 생겨날까요? 치료하기 위해 원장님과 만났을 때, 아니면 병원에 들어와서 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눈 마주쳤을 때, 그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약을 잡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 혹은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을 신청했을 때, 바로 환자와 치과의 첫 접점인 거죠.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응대자가 느낀 느낌들, 혹은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을 했을 때 CC나 내원 동기에 대해 적은 글들, 예약만 해놓고 노쇼를 하거나 치과에 와서 보여지는 불량한 태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와 전달이 잘 이루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분류가 더 빨라지고요,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평가되어지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진료실이라든지 대기실, 상담실 등 여러 곳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한다면 처음 내원하는 환자도 어느 정도 유형 분류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자, 파트 1에서는 환자 유형별 상담기법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파트 2에서는 이런 8가지 유형에 대한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말을 하면 좋은 예와 이런 말은 피하는 것이 좋은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st yes, worst no.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 사례 말씀드리겠는데요. 결정형 상담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임플란트 상담차 방문하셨던 분인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본인이 이미 결정을 한 뒤에 내원하는 결정형 환자의 특징을 설명해 드린 바 있었죠, 일부에서. 이런 분들은 최초 내원 시 본인이 생각한 치료 외에 추가 치료를 권하게 되면 과잉 진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치과에 대한 신뢰 형성 전 권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스트 말로는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환자의 요구사항에 집중을 하면 되고요. 칭찬과 수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형 상담 사례의 워스트 말은 무엇일까요?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과잉 진료의 오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해주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냉담형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이분은 치료할 부위가 유난히 많았던 환자였어요. 치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항상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셨던 분인데요. 중간중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한 의견을 내지도 않으셨어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행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분들은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요. 그 내용을 함축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선택지를 주기보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상담 성공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냉담형 상담 사례의 베스트 말은요, 이러이러한 말씀이셨죠. 그리고 고객님의 말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환자의 말을 요약하면서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확실한 결론으로 신뢰 형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냉담형의 워스트는 뭘까요? 우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환자의 말에 지나치게 동요되지 않아야 하고요. 환자의 말문을 막거나 끊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 거만형 상담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간단한 충체 치료로 내원하셨던 환자인데요. 지인 중에서 치과 종사자가 있다고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치과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만형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거들먹거리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본인이 상담자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오저보다는 차라리 인정해주고 그냥 인상을 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했고요. 표현을 통해 기분 나쁘지 않게 치료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만형의 상담 사례의 베스트 말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소리는 낮추고 말은 천천히 해드렸습니다. 워스트로는요. 목소리는 좀 낮추고 말씀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면박이라든지 무안을 주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함께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충동형 상담 사례입니다. 여러 치과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그 임플란트 상담을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저기 쇼핑을 다니면서 가격 비교, 원장의 실력 비교, 어떤 재료를 쓰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알아보고 오셨던 분인데 이런 충동형은 치과 치료를 결정하는 분들에게 속전속결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일절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가 원하는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충동형의 베스트 말로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결하고요. 동작은 신속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필요 없는 질문을 금지해요. 그래서 다음 진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워스로는 혹시 이 치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관심 분야의 확장에 유의하시고요. 돌발 행동은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우유부단형 상담 사례입니다. 이분은 부분 교정을 생각하시고 내원하셨던 분이셨는데 타치과에서 레진을 이용해서 치아 성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온 상황이었어요. 치료 기간과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분이셨는데 상담자는 이렇게 치료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레진을 이용한 치아 성형이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우유부단형의 베스트 말로는 A나 B 중 어떤 것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미결정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과 기대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형의 워스트로는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다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상담자의 자신감 없는 결혼은 곧 상담의 실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선택을 환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유부단형 환자에게는 고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보다 딱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설명해서 하시는 게 결정하기에 훨씬 쉽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과묵형 상담 사례인데요. 강남에서 저가 교정 상담을 하신 후 내원한 환자분이셨어요. 내원부터 상담까지 별 말이 없으셨지만 잘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본원 치료의 특장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도 해드렸고요.
심사숙고 본원에서 치료를 선택했던 사례입니다. 과묵형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선택할 이유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묵형의 베스트 말로는 꼭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상담자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필요하고요. 이 치료에는 다른 치료와 비교해서 상세한 설명과 비교 분석 제시가 중요합니다. 과묵형의 워스트로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환자에게 빠른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세한 설명이나 비교 분석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로는 독서령 상담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오시기만 해도 이런 독서령 환자분들은 저희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요. 부모님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내원했던 환자였어요. 어떤 설명에도 그건 강남이 잘하죠.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셨던 분인데 우리 병원의 강점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는 특허받은 임플란트, 입천장 임플란트를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치과 전문의, 이제 교정 전문의 의사로서 보철 치료도 직접 만드신다. 이런 병원의 강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고요. 납득시키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잘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령의 베스트 말로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응대했고요. 꼼꼼하게 기록해 두겠습니다. 돌발 상황을 대비해 근거 자료를 항상 구비했다가 보여드린 케이스였고요. 워스트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수용은 지양하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반발하지 않고 냉정한 자제된 태도로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8번째, 다변형 상담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임플란트나 크라운 보철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인데요. 최초 내원 시에는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 치과에 부탁할 게 본인이 많다 보니까 온순하게 고분고분 케어가 잘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다변형 환자에게는 절대 반격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되 불가능한 요구는 적절하게 거절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변형의 베스트 말로는 네, 듣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의사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 그리고 적절한 칭찬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변형의 워스트로는요, 환자분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네, 이렇듯 반격이나 대항은 자제하고요. 싫은 표정이라든지 듣기 싫다는 표정은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다 환자에게 웃으면서 대하면 좋죠. 이상 8가지 유형에 따른 여기 결정형, 냉담형, 거만형, 충동형, 그리고 우유부단형, 과묵형, 독서령, 다변형 이렇게 8가지 유형에 따라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모든 상담이 그렇듯 모든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친절하고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환자는 당연히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환자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시냐면요. 당신은 우리 치과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신다면 상담률도 훨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스템의 원코디를 활용해 보시면 훨씬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환자를 이해시킬 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메인 화면을 보시면 임플란트, 보철,
뭐 보존 치료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말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이 알기 쉽게 나와 있어서 환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정말 효과적이므로 활용해 보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치료 계획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버튼이 입력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계획도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고 치료 계획에 따라서 비용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비용 상황에 맞게도 맞춤형으로 알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반세기 경력 실장님과 함께는 환자별 8가지 유형과 거기에 따른 특징과 응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담 사례에 있어서 베스트 말과 워스트 말도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상담에 있어서 유익한 활용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상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가슴으로 대하는 것이 좋은 상담자가 갖춰야 할 기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